안녕하세요, 건프로입니다. 우리 대표님, 네. 벌써 몇 년 전 인연이네요. 박승창 대표님 모시고 인터뷰할게요. 박승창 대표님이 굉장히 화려하세요. 한국정보통신윤리지도자협회 단장으로 계시고, 이제 지금은 한국기술대학교죠. 네. 기술대학교에 이제 로봇을 강의하고 예, 교수님으로 되시고, 이제 석장 교수로도 되시고, 그리고 대표님께서 가장 중요한 거, 창업하셨을 때, 그렇죠. 상장까지도 바라보시는 맞습니다. 사업을 또 하셨던 대표님인데요. 2000년도. 네, 2000년도. 그리고 인터넷 관련한 거나 컴퓨터 관련한 거는 굉장히 전문성이 많으신 대표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굉장히 부러운 게 대표님은 그 관공서 중기청이나 소상공인진흥원 그런 데랑 콜라보로 연합을 굉장히 많이 일을 하세요. 소상공인 진흥공단. 진흥공단. 네. 시장 제가 진흥. 모르는 아직까지 제가 조그맣게 이제 장사해서 사업으로 풀어나가려고 노력하는데 그런 인포메이션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거를 좀 배우고 그럼요.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모님으로 좀 커지면서 모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벌써 두 번째 인연이네요. 그러게요. 네. 우리 반갑습니다. 간략하게 소개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는 딱 6글자로 얘기하라고 하면 저는 비즈니스 닥터입니다. 비즈니스 닥터.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전자정보통신공학 박사 학위를 2008년 2월 26일 날 전남대학교 대학원에서 제가 전자정보통신공학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ICT 전문가이고 또 ICT 닥터이고 기술 주치의입니다. 그리고 현재 올해 1월부터 제가 지금 한국정보통신윤리지도자협회 개인 사업자의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하나 제가 여쭤볼 게 있어요. 아까 이제 키사나 인터넷 직능원이라고 네. 일하고 계셔가지고 맞습니다. 이게 소상공인들이 할 때는 불합리한 게 좀 있다. 그래서 그렇죠. 제가 아까 인터뷰 중간에 막 대표님 괜히 따지고 들었는데 그거 국가법령정보센터라고 맞습니다. 국회의원분들한테 입법 발의하는 게 이게 실제로 국가 이게 예상했지만은 소상공인들이 바라보는 관점이랑 국회의원분들이 바라보는 관점이랑 틀린 괴리점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소상공인분들이 웬만해서는 그 사업이라는 게 녹록지가 않아요. 먹고 사는 것도 맞아요. 대다수 망하는 게 창업이라고도 표현하는 우리나라 자영업자들 현실이.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도와줬으면 한다. 특히나 그렇죠.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대표님이 근데 이렇게 욕심이 많으세요. 왜냐면 공부도 잘하시고 학자로서의 그것도 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업도 도전하셨어요. 네. 그 창업을 하게 된 계기는 네. 제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라고 해서 대덕 연구단지에 있고요. 네. 우리나라의 IT의 메카입니다. 그죠. 네, 그런데 그 한국전자통신연구소가 이제 국책 연구기관이거든요. 예. 네, 거기에서 제가 우리나라 최초로 이제 무궁화 위성을 개발하고 네. 그 지구국 시스템 개발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이제 1995년 3월에 제가 이제 전남대학교에 합격을 해서 이제 등록까지 다 마쳤어요. 그래가지고 네. 이제 석사 학위를 받아야 되니까 네. 제가 이제 전남대 대학원에 진학을 하려고 했는데 네. 그때 저희 전자통신연구원에서 이제 대학원을 못 가게 했어요. 금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할 수 없이 이제 학교에 휴학을 하고 네. 그거 휴학도 딱 1년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휴학을 하고 그 이듬해 96년도 1996년 4월 이제 제가 13일 날 이제 우리 전자통신연구소를 사직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직서 제출하기 바로 한 달 전에 네. 이제 3월에 우리 대학원이 다 개강을 하기 때문에 네. 제가 학교를 다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학원에 진학을 하니까 당장에 학비를 조달해야 되고 또 제가 가정을 그때 이제 저희 아이가 이제 3살 됐을 때거든요. 우리 아들이. 네. 그래서 제가 또 가정에 들어가는 그 경영 비용들을 다 조달해야 되고 제 개인적으로도 용돈이 또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그 국가기술 자격증, 네. 그게 이제 하나는 전자기술 이제 1급이고요. 네. 전자기사 1급. 네. 그다음 두 번째가 무선설비기사 1급인데 네. 그 자격증을 가지고 제가 전자통신연구소에서 네. 한 9년 동안 이제 8, 9년 일을 했기 때문에 네. 거기서 제가 이제 기반이 바뀌어가지고 네. 제가 그 기반을 가지고서 이제 제가 창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창업을 몇 년 하셨어요?
하셨어요? 창업을 1996년 4월 15일 날 제가 사업자를 처음으로 냈습니다. 네. 네, 서대전세무사. 네. 그래서 그때가 이제 기념일이 돼요. 네. 4월 15일이 기념일이고, 그리고 이제 그 후로 제가 2002년 12월 31일자로 네. 저는 유망 벤처기업의 대표이사였지만 네. 사업을 딱 스톱했습니다. 거의 이제 그 6년, 7년 정도. 그렇죠. 6, 7년 됐었어요. 6년, 7년. 네네. 그때 좀 스트레스나 아니면 과중한 부담감? 아, 아니면 왜 스탑을 하셨어요? 왜 스탑을 하게 됐냐면요. 네. 벤처라는 말이 처음 우리나라의 그 김대중 정부에서 그렇죠. IMF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벤처 창업을 독려를 하고 또 진흥과 촉진을 했었던 시기였거든요. 네, 맞아요. 그랬는데 그때 이제 저와 같은 비슷한 우리 연구원 창업자들이 많이 이제 쏟아져 나와서 네. 그 창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대덕연구단지의 그 창업 활성화가 이제 붐이 일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은 2000년도가 되면서 21세기가 시작이 되면서부터는 이제 인터넷 붐이 또 서울, 경기, 뭐 그다음 우리나라 부산, 대구, 광주 뭐 할 것 없이 막 이렇게 붐이 생겨가지고 그렇죠. 김대중 정부 5년의 그 벤처 정책 네. 그게 실질적인 모습으로 다 활성화가 됐던 거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 그 권수미 대표님도 생각하시겠지만 네. 우리나라의 벤처 붐이 일어났던 가장 활성화됐던 시기. 진짜 IT 벤처. 예, 맞습니다. 어. 특히 그 중에서 이제 저처럼 이제 ICT 기반으로 했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어.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IT 강국이 되게 된 거죠. 어. 예, 그래서 노무현 정부에서 IT 강국으로 이제 우리가 전 세계 국가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됐던 게 사실 그 저와 같은 이 비슷한 사람들이 네. 바로 창업을 활성화했기 때문이었고요. 네. 저는 이제 그 시절을 회고를 해보면 저희가 이렇게 벤처 창업이란 것을 젊은 혈기 하나로 제가 이렇게 창업을 했지만 그 벤처라는 말이 모험이에요. 모험. 그래서 말 그대로 진짜 뭐 아니면 돕니다. 네. 네, 잘 되면 흥하고 못 되면 그냥 쪽박 차는 거고요. 네.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그 2000년 9월 5일 날 네. 이제 저희 회사와 삼성전자와 그리고 애트리 이렇게 세 개의 컨소시움이 그 2000년 9월 5일 날 정보통신부 심사평가에서 탈락이 됐어요. 탈락이 되면서 저는 바로 접으려고 했어요. 바로 접어야 되겠다 하고 그해 말에 접으려고 했는데 네. 이게 또 직원이 거의 한 20명 가까이 되니까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업부설 연구소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가 또 유망 벤처 기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는 기술력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그 아까운 그래 이제 연구원, 개발자 막 이런 분들이 다른 회사로 옮겨가는 그 기간이 한 2년이 걸렸어요. 거의 한 2년 걸려가지고 제가 이 난파선에서 선장으로서 저는 그냥 바로 접으려고 했지만 못 접고 제가 그분들을 다른 회사로 이적시키느라고 한 2년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2002년도죠. 2002년 12월에 이제 제가 완전히 딱 문을 닫고 이제 폐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그 구상장 주식이 다 8만 원, 9만 원 정도. 예, 그게 이제 2000년 가장 잘 나갔을 때가 2000년 8월이에요. 8월에 그 여의도 이 증권가에서 그것도 제가 그때 듣는 소식이 아니고 그 2000년 12월에 저희 고등학교 동문 동창회가 있어요. 근데 거기를 갔다가 그 대신증권에서 근무하는 제 그 고등학교 동창이 저한테 직접 얘기를 해줘서 알게 된 거예요. 그 회사 이름을 얘기하면서 그 회사 이름이 주식회사 액팅스입니다. 네, 액팅스인데 그 회사 주가가 한 주당 8만 원까지 지금 여기도 증권가에서 다 거래가 되고 있다고.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래가지고 그 회사 대표이사가 바로 전데 대표이사도 잘 모르는 그 장외 거래가 있었다 이거죠. 저도 이제 예전에 그런 거 잘 몰랐다가
직원이 20분 정도 기술연구 그때 당시. 부서론도 있고 네, 기업 기술연구소. 그리고 ICT 분이었고 IT 분이었고 맞아요. 그때는 IT 그리고 분이었어요. 그 당시에 한 연매출 몇백억 원 나왔을 거다 아닙니다. 네, 저희 매출로 따지면 네. 저희가 그래도 그 한 6년 동안에 가장 정점을 찍었던 것은 네. 매출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저희는 계속 용역 개발을 해서 네. 그 시스템을 개발해서 납품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제품 매출이 아니에요. 네. 제품 매출을 해보려고 제가 이제 삼성전자, 애플이 저희 회사하고 이제 컨소시엄을 했던 겁니다. 네. 제품 매출을 하려고. 그리고 그게 이제 이동통신 기지국에 들어가는 핵심 장비이고 그게 또 스마트 안테나라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그걸 제가 이제 1999년도에 특허를 출원해서 특허 등록증도 2000년 11월에 나왔어요. 이미 다 나오기 시작을 하는 그 전에 바로 이제 저희 컨소시엄이 그 특허 등록증 나오고 2달 전에 Y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운이 없다고 봐야죠. 그래서 제가 기술 밸류 기업인데 예 맞습니다. 기술 밸류 기업인데 저희가 제품화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까지 영업 매출은 뭐 3억 5천쯤 했어요. 근데 그 정점을 세미또이네요 직원분들. 맞습니다. 예, 거의 직원들 기준으로 본다면 거의 똔똔이고요. 네. 그렇지만은 저희는 이제 기술 특허가 이제 2001년도까지 해가지고는 특허가 3장이 나왔어요. 3개. 그래서 하나는 무인 비행기 네. 아시죠? 네. 스마트 무인기 그거 또 비행 제어 컴퓨터를 제가 개발하게 됐던 게 2001년도에 성공을 해가지고 과기부 장관님께서 오셔가지고 식사 사주고 막 치하도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그때 이제 한국 항공우주연구원하고 그 국내 최초로 그 스마트 무인기를 개발했었어요. 스마트 무인. 예예. 거기 이제 비행 제어 컴퓨터를 제가 개발했고요. 지금 혹시 지금은 개발해서 특허 가지고 있는 거 없으세요? 너무 기술 지금은- 선도 기업 말고. 네 맞습니다. 너무 선도 말고. 근데 지금은 제가 이제 특허가 네. 최근이에요. 네. 그러니까 작년에 2월 7일 날 특허 등록된 게 하나가 있는데 네. 그게 제가 이제 어느 사이에 세월이 이렇게 흐르다 보니 저도 이제 고용노동부의 산업현장 교수를 활동하게 됐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지금도 제가 하고 있는데 2019년도에 그 부산에 있는 LED 소프트라는 회사입니다. 그 네. 소프트의 회사 대표님을 제가 이제 기술 주치의로 도와주려고 갔다가 근데 그분에게 계속 제가 이제 아이디어도 주고 정보도 주고 국책 사업 할 수 있도록 정보 사업 할 수 있도록 지원금 받을 수 있도록 지금도 도와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제가 그 아이디어를 부려가지고 2020년도에 이제 특허 출원을 했는데 그게 2022년 2월 7일 날 특허가 등록이 됐어요. 네. 특허청 키프리스 OR.KR에 등록이 돼가지고 지금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래서 네. 제가 가장 최근에 낸 특허 등록 사례가 됐습니다. 지금 그러면 경영 컨설턴트 그쪽으로 기술 컨설턴트. 네, 기술 컨설턴트 두 가지를 다 하고 네, 있어요. 활동하고 계시는데 대표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대표님이 이제 전문 분야는 너무 많아요. 맞습니다. 하시는 일도 굉장히 많고. 그럼요. 그래서 그쪽 부분도 물론 뭐 이제 대표님이 그 네이버에서 전화치면은 다 네, 다 나와요. 부분에서 그러니까 검색하시면 네, 맞습니다. 개인적인 거를 한번 좀 네, 여쭤보거든요. 대표님이 인생 스토리에서 물론 학자로서는 계속 승승장구하셨고 이제 사업에 도전하셔서 이제 그 좋았던 시절도 있고 안 좋았던 시절이 있잖아요. 네. 이게 너무 높이 나르면 이카루스 난리처럼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떨어질 때 그 충격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35년 사업하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 저한테 그 예전에 거래처였는데 저는 10년 동안 살아남는 거 보고 그래서 이제 10년 동안 살아남는 거 보니까 이제 살짝 피게 됐구나. 10년 전에도 얼굴 안 받았던 일이 있고 훌륭하시네. 지금도 얼굴 안 받는 일 하니까 그 대표님이 30년 동안 그 말씀하신 거예요. 선수학 받았다고 국회의원 시의원 이게 나갔던 분이 그분이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그냥 30년 동안 그냥 한 개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라.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20명을 책임지겠다는 것이 좀 쉬운 거는 아니거든요. 한두 명 책임지는 것도 쉽지 않은 그죠. 20명의 그릇까지 만들었잖아요. 맞습니다. 만들었고
있었고. 그때가 2000년. 네, 그래서 2년 동안 굉장히 좀 힘든 시기를 보냈었는데. 그렇죠. 그때 어떤 좀 깨달음이나 어떤 모멘텀이 좀 있었는지. 아주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정말 질문 잘하셨어요. 제가 그 가끔 이렇게 창업 멘티, 또 창업 예비 창업자 이런 분들에게 제가 꼭 이 이야기를 꼭 해드려요. 근데 이제 마치 그 질문이신데, 저한테 이렇게 모멘텀이 됐던 것은 뭐냐면요, 전략적 사고예요. 그래서 반드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꼭 전략적 사고를 하시라고 해요. 그래서 이 주위를 많이 둘러보시고 동향 조사 분석을 계속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소위 말하면 이제 우리 사업의 세계, 또 기업의 세계, 뭐 이런 산업의 세계는 정말 말 그대로 정말 정글이에요, 정글. 그러니까 정글에서 먹느냐 먹히느냐 막 이런 가치사슬의 싸움인데, 거기서 살아남으시려면 꼭 전략적 사고를 하시라고요. 저한테 있어서 제가 깨달았던 것은 그 전략적 사고가 부족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가장 믿었던 삼성전자하고, 가장 제가 또 애트리 출신이니까 가장 믿었던 애트리하고 우리는 최강의 컨소시엄이었, 사실 그렇습니다. 최강의 컨소시엄이었는데 최강의 컨소시엄이 이 정보통신부 심사평가에서 탈락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지금도 느끼는 게, 제가 이제 2003년 11월에 그 중기청, 중소기업청에서 주관했던 창업 실패 사례 공모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제가 이제 수기를 제가 이제 직접 겪었던 이야기를 제가 체험담을 써가지고 노력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중소기업청에서 이제 저희 대전에 있거든요. 중소기업청이 그때 당시 지금이야 이제 중기벤처로 승격돼가지고 이제 세종으로 갔지만, 아무튼 그때 당시 제가 창업 실패 사례 공모전에 제가 노력상을 받으면서 그 수기 공모전의 내용에도 그 얘기가 있어요. 전략적 사고. 그래서 반드시 전략적 사고를 하시라고 제가 꼭 권고를 합니다. 그 IT 공대, 저도 공대 출신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통공공학인데 저는 공부를 하도 안 하는 공대 출신인데, 그래서 전공 그거에 세일즈만 오래 했어요. 그러셨구나. 전략적 사고 방식이라는 게 컴퓨터 로직에 따라서 이제 인풋 아웃풋 이런 것도 약간 논리적인 사고 방식이라고 이제 어떤 책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정리하지 않고, 어떤 저는 오히려 그 컴퓨터 알고리즘으로부터 벗어나셔야 돼요. 전략적 사고라는 것은 제가 나중에 이제 이 컨설턴트를 제가 은퇴할 때쯤 될 때가 앞으로 10년 후거든요. 그러면 올해 제가 딱 60살이니까 이제 제 70살에 제가 이제 은퇴할 거예요. 은퇴할 때 제가 그 저는 영어로 책을 써서 전 세계의 이 사업가들이나 기업가들, 뭐 창업하시는 분들, 예비 창업자들 이런 분들에게 제가 꼭 읽어보라고 제 저서를 제가 이제 출판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그 책 속에도 앞으로 미래 서적이에요. 10년 후에. 근데 그 책 속에도 이 전략적 사고라는 것을 제가 정의를 할 건데, 정말 오늘 운이 좋으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권승기 대표님 정말 행운하세요. 근데 제가 딱 그 드리는 말씀은 컴퓨터 알고리즘이 말하는 그 논리적 사고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벗어나시고, 이 전략적 사고라는 것은 가장 기초가 뭐냐면요, 경제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두 번째가 이제 화폐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금융이고요. 그 금융 위에 이제 비로소 이 시장, 마켓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빙산의 일각에서 그 물 위로 드러나지 않은 바로 그 물 밑에 있는 그 빙산의 커다란 덩치가 바로 이 국가, 그리고 그 위에 경제, 그리고 그 위에 이제 화폐, 그리고 그 위에 금융,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비로소 기술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항상 전략적 사고는 내가 보이는 것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게 아니고요. 보이지 않는 부분을 비논리적으로 사고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즘 챗 GPT 시절에 이제 그 AI 챗 GPT 아시죠? 그죠. 걔한테 물어보는 것도 좋아요. 내가 이렇게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챗 GPT야, 너는 나한테 조언을 좀 해주렴. 이렇게 해가지고 딱 질문하시면 아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비논리적인, 비정형적인 부분에 많은 데이터들을 긁어 모아서 그 챗GPT가 분석한 그 결과를 또한 답을 드릴 거예요. 보이지 않는 네.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니까 그렇습니다. 그거를 전략적으로 메타인지 그런 게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너무 사로잡히지 마라. 그렇습니다. 그런 게 핵심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각도에서 바라봐야 되는데 똑똑하십니다. 내 생각에 너무 사로잡히는 순간 나의 판단이 100% 정답은 아니고 아니에요. 네. 그런 거에 있어서 실패를 예방하는 예. 그런 부분이다 생각이 들고 예. 대표님한테도 굉장히 대표님한테 많은 의견이랑 많은 거를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표님이 최근에 네. 좀 활동하고 계신 영역은 있죠. 지필한 책이랑 행사도 예. 있는데 어떤 부분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네. 제가 이제 1998년 IMF 때 2월 1일 날 제가 이제 번역해서 책을 낸 게 있는데요. 네. 그 책의 시작이 이제 저한테 있어서는 이제 도서 출판과의 시작이었어. 예. 그래가지고 어느 사이에 제가 지금 국립중앙도서관에 이 박승창으로 검색을 한번 여러분이 해보시면 알아요. 그러면은 그 제 ISBN 이 저작권이 지금 98권이 나옵니다. 98권이요? 네네네. 그리고 네. 제가 영어로 네. 승창판이거든요. 네. SEUNG, CHANG, PARK 이렇게 검색을 또 하시면 네. 제 영어 저서가 지금 2권이 또 나와요. 100권이네요. 네, 맞아요. 네. 한 100권인데 네. 제가 지금 한글 서적으로만 해가지고 네. 이제 98번째 출판 기념식을 네. 바로 지난달 그 6월 25일 날 했습니다. 네. 했고 네. 그것은 제 인생에 있어서 또 하나의 기념비를 남겼는데 네. 그게 국제 IT 윤리문의 저널이에요. 네. 그래서 제 인생에서 저널을 창간한 것은 또 최초입니다. 아, 예.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창간호를 바로 출판해서 이제 출판 기념식을 했고요. 앞으로 이제 전 세계의 글로벌 스타들, 또 훌륭하신 뭐 기업인들, 네. 성공하신 우리 여러 인물들을 제가 이제 저의 저널에 이렇게 이제 필진으로 인바이트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제가 2043년까지만 할 거예요. 네.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네. 제가 시를 쓴 지 30년 만에 네. 이제 문단에 등단을 했어요. 네. 그게 2013년. 네. 그때 제가 이제 5월 25일 날 그 등단에 등단한 시를 써서 네. 상을 받았고 네. 그리고 그 바로 일주일 전인 5월 16일 날 제가 중기벤처부 공로상을 받았어요. 네. 그때 중소기업청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 공로상을 받았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앞으로 30년, 제 나이가 이제 그때 51세였으니까 네. 딱 앞으로 30년은 이제 81세잖아요. 그래서 카운트를 해보니까 2043년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가 이 98권의 저서와 또 영어 2권까지 합하면 이제 100권의 저서인데 그걸 가지고 제가 저의 진기록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2월 29일이 제 회감 날인데 그때 제가 이제 100번째 책 출판 기념식을 할 거고요. 혹시 우리 권승희 대표님이랑 함께하면 좋겠어요. 네. 공동 주관으로 하면 좋아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호텔에 오셔서 제가 유성 호텔에서 할지 ICC 호텔에서 할지 뭐 대전 그 과학기술 단지에 보시면 롯데 호텔이 또 있어요. 근데 그 롯데 호텔에서 할지는 최종적으로 우리가 협의해가지고 결정할 일이고요. 아직은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뭐 한 3, 4개월 남았습니다. 여기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초빙을 합니다. 대덕 연구단지 그때 그때도 그때 거기 계셨는데 네, 맞습니다. 그때도 서울에서 뵀었거든요. 그렇죠. 오늘도 여기 서울에 두 서울이에요. 번째 미팅인데 그러게요. 그때는 제가 인상 깊었던 게 사업을 크게 하셨던 대표님이구나.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느낀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도움되는 존재가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항상 도움되는 존재가 처음에는 첫 단계는 컨설턴트나 코치래요. 강사. 맞습니다. 그 윗단계가 이제 더 명예가 커지면 사업가, 맞습니다. 더 커지면 이제 기업가, 이제 더 커지면 사상가라고 하더라고요. 맞아. 사상가가 제가 지금 사상가로 가고 있어요. 오, 예, 지금 가고 그런 있어요. 게 딱 보니까 일을 오래 하다 보면은 좀 맞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어느 정도 보이고 사람을 읽는 일이라 업의 본질이 읽히고 네. 돈의 본질도 읽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사상가의 단계가 아닌가. 네, 맞습니다.
정말 똑똑하신 분. 그거에 사람도 약간 읽히지 않아요? 어느 정도? 이 그렇습니다. 사람의 장점, 이 사람의 단점. 맞습니다. 이 사람의 그, 뭐지, 캐파 뭐. 이런 맞아요. 그런 것도 있는데, 대표님 진짜 학구적인 부분은 진짜 대단하시다. 네. 제가 그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네. 책의 출발, 네. 저의 도서 출판의 출발은 그때 1998년 2월 1일 날이었는데 네. 그 책의 제목이 이제 컨설팅으로 돈 버는 이야기라는 책이에요. 그 제가 그 올해 100번째 출판 기념식 때 오시면 네. 제가 그냥 선물로 드릴게요. 증정을 해드립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때 제가 영어 번역팀이 저희 회사에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그 책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보아서 제가 책 제목을 이제 컨설팅으로 돈 버는 이야기 이렇게 이제 제목을 정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원래 제목은 1992년도 1월 제가 밴쿠버 로히드몰에서 그 서점에서 제가 구입을 한 책이에요. 네. 원 제목은 How to Become a Top Consultant라는 책이에요. How do experts. 그래서 전문가들은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활동하나 이런 케이스 스터디 책인데 네. 그 책을 제가 이제 번역을 해서 처음으로 낼 때는 제가 번역을 해서 영어를 번역해서 한글로 여러분들에게 책을 드렸었는데요. 어느 사이에 제가 이제 2013년부터 제가 노벨문학상을 이제 도전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노벨문학상을 네. 수상하려면 제가 이제 직접 영어로 시를 쓰고 그다음에 책을 쓰고 또 여러 가지 소설을 써야 되겠더라고요. 네. 그 요건이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은 영어로 책 2권이 지금 국립중앙도서관에 등록이 돼 있고요. 네, 한 권은 이제 제 자서전이에요. 제 자서전이고, 그래서 제목이 The Legend of IT Ethics Leader예요. IT 윤리 지도자의 전설이라고 해서 저희 자서전이고요. 그리고 또 나머지 한 권은 Understanding IoT Intelligence예요. 네. 그래서 이 책도 제가 그 베트남의 정보통신부에 있는 그 DC라고 하는 기관의 감독들이 디렉터들입니다. 디렉터들이 이제 저한테 요청을 해가지고 제가 영어로 책을 쓰게 된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전략적 사고에 대한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이 컨설턴트로서의 어떤 텍스트북, 교보는 제가 이제 앞으로 10년 후에 제가 이제 영어로 집필을 해서 이제 출판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그 사이에 제가 21살 때부터 시를 써가지고 51세에 제가 문단에 등단하게 되니까 그해 제가 이제 노벨문학상 도전 포럼을 만들었어요. 만들었고 우리 그 한국정보통신비 지도자협회라는 사단법인 안에다가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또 10년이 왔죠. 올해 10년이 와가지고 올해는 이제 저희 사단법인은 작년 12월로 해서 이제 종료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1월부터는 이제 피텔라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개인 사업자로 해서 출판을 하면서 지금 계속 제가 이제 국내외적으로 제가 이렇게 시를 투고도 하고 또 영시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도전을 해서 아마 조만간에 제가 이제 노벨문학상을 앞으로 10년 안에 제가 받아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지금 노벨문학상을 작년 그러니까 2022년도부터 이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매년 1월에 제가 그렇지 않은 꿈을 여쭤보려고 하는데 노벨 문학상이 꿈이면은 꿈을 또 크게 위대하게 꾸는 게 맞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그 움직이는 동력이 대표님이 제가 생각할 때는 공부고 학습이고 독서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공부고 학습이고 그 독서를 계속 할 수 있는 동력은 뭐예요? 왜 그러냐면은 저도 책을 많이 봐야 되겠다고 많이 보는 타입이긴 한데 맞아요. 일을 취하고 일에 취하다 보니 특히나 요즘 유튜브 편집한다고 책 같은 걸 못 읽거든요. 오디오북만 좀 듣고. 그러시구나.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계속 학습하게 되는 동력이 뭔지. 그 동력은 크게 세 가지예요. 하나는 이제 의지입니다. 의지요. 근데 의지인데 의지가 저는 이제
저를 지금까지 이렇게 최고의 전문가로 만들고야 말겠다라는 그 강력한 의지가 있어서 지금까지 제가 책을 읽고 책을 쓰고 막 이렇게 오게 된 거고요. 그 의지는 어떤 계기였어요? 그 의지의 계기는 아까 제가 전자통신연구원에서 왜 창업을 할 때 네. 그 대학원을 진학하기 위해서 창업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거예요. 아.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네. 그 계기가 돼서 저에게 의지를 강력하게 심어준 거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멘탈이에요, 멘탈. 영혼입니다. 네. 영혼인데 제가 그 51세에 네. 문단에 딱 등단하면서 네. 제가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 깨달음이라는 게 그냥 불교 용어인데요. 해탈이에요. 네. 해탈. 네. 영어로 얘기하면 널바나. 근데 제가 널바나라는 락 헤비메탈 그룹을 제가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네. 아세요, 널바나? 네. 반갑습니다. 근데 제가 네. 팝송 DJ를 하면서 네. 계속 그 널바나 음악을 많이 틀어줬었어요. 네. 근데 아무튼 그 널바나라는 게 해탈입니다. 근데 네. 해탈을 제 나이 만 50세에 제가 해탈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깨달음으로 인해가지고 저는 앞으로 이제 제가 죽기 전에 네. 우리 21세기 인류를 위해서 네. 제가 남겨야 되는 대표님 그 마지막으로 네. 프로님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자유롭게 한 말씀 딱. 네. 네. 제가 항상 이렇게 제 저서에 이렇게 글을 써서 드리는 딱 한 문장이 있어요. 그 한 문장을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도 항상 행복